인지적 청사진으로 창의성의 해체와 설계입니다. 신비 영역에서 시스템의 영역으로 한 국가의 진정한 불안, 그 나라 국민들의 창의력에 달려 있다고 애덤 스미스는 말한 바 있지요. 국력의 방정식을 보면 궁극의 승수 효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국력, 내셔널 파워는 R, 자원과 S, 시스템과 인력, M을 더해서 거기에 C를 곱한 겁니다. 여기서 C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을 말하지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개인의 천재성에서 집단 시스템으로 변화를 해야 합니다. 20세기는, 즉 과거에는 개인의 IQ와 지능이 중요했다고 하면 21세기 미래는 다수 결합 시스템 및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20세기가 선천적 영감이 주였다고 하면 21세기는 후천적 훈련과 일만 시간의 축적이 중요한 겁니다. 20세기 과거가 단일 발명품에 의존했다고 하면 21세기는 창조적 융합 및 경계 허물기가 중요한 겁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더 이상 뛰어난 개인이 아닌 창의적 집단 시스템, 즉 퓨폴, 즉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의성을 구성하는 7가지 영양인자가 있지요. 첫째는 호기심과 발상의 전환입니다. 늘 하던 것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역발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방성과 융합입니다. 인문학과 공학의 교차점이라 할 수 있지요. 세 번째는 집념과 집중입니다. 우리는 미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지요. 한자어로 불광불급이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 확산적 사고입니다. 정답을 넘어서는 다중 경로 탐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다섯 번째는 지식과 경험의 축적입니다. 융합의 뼈대가 되는 데이터베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뇌 신경과학입니다. 도파민의 작용이나 두뇌 메커니즘도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물리적 환경입니다. 천정 높이가 높을수록 창의력이 있다고 하죠. 즉 천정 높이와 공간이 인지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영양인자입니다. 듀얼 브레인의 진단표입니다. 자뇌와 운의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에 조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뇌는 이성의 영역이라 하고 운의는 직관의 영역이라 말하지요. 자뇌는 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선형적이고 순차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따라서 나무를 보는 관점이지요. 단점이라 하면 상상력이 부족한 겁니다. 반면에 운의는 직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비선형적이고 통합적이고 예술적이고 숲을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려고 하면 뭐니 해도 명상과 근육 이완 그리고 오감 자극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자뇌의 스위치를 끄고 운해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대관찰, 대관소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인지적 브릿지입니다. 첫째는 전체의 인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의 발현이 필요하지요. 시스템의 습을 먼저 파악해서 방향성과 핵심 요소를 직관적으로 설정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부의 실행이라 해서 좌뇌의 발현입니다.
구체적인 나무로 들어가 분석적이고 순차적인 사고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지요. Creativity is connecting thing이라고. 창의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운해의 상상력이 아니라 흩어진 점들을 자연의 논리로 연결하는 능력인 겁니다. 4단계 발현, 즉 곡선과 진공 묘유의 역설이 있습니다. 첫째, 준비는 높은 의식적인 몰입입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지요. 두 번째는 부하입니다. 진공 묘유입니다. 즉 곡선의 급강하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때 이완과 나를 비움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무의식에 맡기는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명입니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즉 수직 상승입니다. 무의식에서 터져나오는 깨달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검증입니다. 이성이 개입해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거지요. 의식과 무의식의 교차라 함은 창의력은 쾌락 원칙, 즉 충동과 현실 원칙, 이성이 충돌하고 융합될 때 발현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엔지니어링입니다. 즉 유대인의 창의성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죠. 유대인은 실제로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20% 이상 달성하는 두뇌의 과학 중심 시스템이라 합니다. 이를 가능하였던 첫 번째 정신은 후치파 정신입니다. 후치파라 함은 당돌함과 놀라운 용기,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을 허용하는 수평적 교육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사다 정신입니다. 960명의 결연한 자존의식과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결속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짜바르 정신입니다. 사막의 선인장처럼 거칠고 척박한 환경을 뚫고 나오는 강인한 생명력을 말합니다. 창의성은 단순히 좋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허용하고 도전을 장려하는 사회적 기질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최적의 창의적 생태계는 6인 조직 모델입니다. 창의성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집단 크기는 6명이라 합니다.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자운의 인원의 비율을 배합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아이디어 뱅크가 필요합니다. 즉 직관적 아이디어를 잘 발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직관적 비전럴입니다. 큰 틀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세 번째는 강한 추진자입니다. 열정적인 장애물을 돌파하는 인력이지요. 다음은 분석적 논리주의자입니다. 아이디어를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변환시킬 수 있는 인력입니다. 다섯 번째는 리스크 점검자입니다. 꼼꼼하고 비판적인 타당성 검증 가능한 인력이지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양극단의 긴장을 완화하는 촉매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하지요. 창조적 리더의 설계 도면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평화로워 보일 때 조용히 경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지요. 도전자이자 촉매자입니다.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잠재력을 자극해서 독창적 성과를 도출하는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실패의 용인입니다. 실패를 리스크가 아닌 학습 데이터로 취급하는 개방적 풍토 조성이 필요하지요. 세 번째는 비전의 시각화입니다.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개념을 시각화해서 명확한 스케줄링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종 합성을 보면 바로 창의성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창의성은 야생적인 본능 더하기 발상의 전환을 더해서 조직의 실패 용인력을 곱함으로써 나오는 겁니다. 개인의 지성과 감성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몰입과 조직의 신뢰라는 시스템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 되는 겁니다. 창의적인 사람에게는 인생의 종착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들이 연속이기 때문이지요.